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한숨 쉬신 분, 자녀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는 분, 혹은 부모님 주거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분, 오늘 이 영상 딱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지금부터 국가가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 놓고도 정작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제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보증금 200만 원대에 월세 단돈 5만 원.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신청 가능한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봐주실 거죠?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신 분들,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보들,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올리거든요. 구독하시면 놓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생각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이 영상 링크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혼자 사시는 박순례 할머니, 올해 73이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보냈고 그 이후로 혼자 월세방 한 칸에서 사셨어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62만 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월세가 55만 원, 남는 게 7만 원이었습니다. 밥 한 끼도 눈치 보면서 드셨어요. 고기라고는 아예 안 드셨고 전기요금 아끼려고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여름에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살아나셨지만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더 무서워지셨대요. 내가 혼자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자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근데 각자 살기 빠듯하다 보니 어머니 월세 보태달란 말을 꺼내기가 영 민망하셨대요. 속으로만 삭히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해 보셨어요? 박순례 할머니는 그때 처음 그 말을 들으셨대요. 73 나이에. 또 한 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창수 할아버지, 올해 71세요. 할아버지는 평생 공장 다니셨고 퇴직 후에는 자식들 눈치 안 보려고 작은 원룸에서 사셨어요. 연금은 한 달 85만 원, 월세는 45만 원. 생활비 쓰고 나면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를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깝다고 그냥 참으셨거든요. 큰딸이 가끔 찾아와서 아버지 상황을 보고는 마음이 무겁다고 했어요. 아빠 좋은데 알아봐 줄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됐어. 너도 살기 바쁜데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부모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자존심이 얼마나 큰 건지. 이창수 할아버지는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1년째 살고 계십니다. 월세 5만 원짜리 집에서요. 그 집 1층에 복지관이 있어서 매일 점심을 같이 드시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무릎 물리치료도 받고 계시고요. 이런 게 세상에 있는 줄 몰랐어. 왜 아무도 안 알려줬냐? 할아버지가 딸한테 하신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 뭐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줄여서 LH라고 하죠. 이 LH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을 위해서 만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냥 집만 주는 게 아니에요. 건물 1층, 2층에 사회복지관이 같이 들어옵니다. 위에는 주거공간, 아래에는 복지관. 한 건물 안에서 집도 살고 밥도 먹고 건강도 챙기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요. 실버타운의 서비스를 공공이 지원해서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 놓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 구조도 특별합니다. 집안에 문턱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집안의 작은 문턱인데 이걸 싹 없앴습니다. 욕실이랑 복도에는 안전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몸을 지탱할 수 있게요. 비상호출 버튼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하면 버튼 하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요즘 말로 무장애 설계, 영어로는 베리어 프리라고 합니다. 장벽을 없앤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귀 쫑긋 세워주세요. 임대료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 군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가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소득이 아주 적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경우 보증금이 250만 원 내외, 월세는 5만 원 내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증금 250만 원에 월세 5만 원입니다. 시중에 나온 어떤 월세방보다 쌉니다. 두 번째 나군입니다. 일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1,000만 원 내외에 월세 10만 원 내외입니다. 이것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단지 위치, 주택 면적,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 도심이랑 지방 소도시 임대료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주변 시세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건 변함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시려는 단지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나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이, 소득, 자산. 첫 번째, 나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날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생일이 안 지나셨으면 64세도 안 돼요. 공고일 기준이니까 이 날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무주택. 본인 세대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녀가 따로 나가서 살고 있다면 그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녀는 별도 세대니까요. 단 배우자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함께 심사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소득과 자산. 소득 기준부터요.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월 약 234만 원 이하가 1순위예요. 2순위는 70%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국민연금만이 아닙니다. 이자 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모두 합산해요. 예금이 많아서 이자가 나온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본인 총소득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자산 기준은요. 세대원 전원의 총자산 합산이 약 2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일반 자산을 다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면 열심히 준비한 신청이 한 번에 날아갑니다. 꼭 들으세요. 바로 중복 신청 금지입니다. 첫 번째 함정.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에 1주택만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남편이랑 나랑 주민등록 세대 분리를 해놓으면 각자 한 채씩 신청할 수 있지 않나?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해도 분리 배우자로서 같은 세대로 봅니다. 한 분이 입주해 계신다면 나머지 한 분은 같은 유형의 주택에 중복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 LH와 SH를 동시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예요. LH랑 운영기관은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두 곳 모두 신청했다가 두 곳 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 곳만 선택해야 하고 이미 한 곳에 입주 중이라면 다른 곳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현재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지, 당첨 이력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이나 LH 콜센터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4가지입니다. 하나,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공고 확인하고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되고요. 자녀분들이 대신 도와드려도 됩니다. 둘,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전국의 공공주택 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고령자 복지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임대 유형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셋, LH 콜센터 1600에 1004번.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창구예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원하는 지역을 말씀드렸을 때 관심 고객으로 등록해드립니다. 해당 지역에 공고가 뜨면 문자나 전화로 알려드려요.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넷, 현장 접수. 아예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은 LH가 지정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공고문에 접수처 주소와 운영시간이 나와 있어요.
공고 놓치지 않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고령자 복지주택 공고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새 단지가 완공되거나 기존 입주자가 나갔을 때 비정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LH 청약 플러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원하는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설정해 두는 겁니다. 공고가 뜨면 자동으로 알림이 옵니다. 어르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이 대신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LH 콜센터 1600에 1004번에 전화해서 관심 고객 등록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내용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자산이 좀 있어서 안 되겠다 하고 벌써 포기하신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총 자산 2억 7천만 원이라는 기준, 생각보다 넉넉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금하고 부채를 빼고 계산하거든요. 집이 없는 분들은 부동산 자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 자산만 계산하는 건데 노후 자금으로 예금 23천만 원 갖고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 기준을 충족하십니다. 일단 계산해 보시고 판단하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것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 2번씩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의 핵심 정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거공간과 복지관이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 65세 이상 무주택, 복지관 결합주택. 둘, 임대료는 수급자 기준 보증금 250만 원 내외에 월세 5만 원 내외, 일반 저소득층은 보증금 1,000만 원 내외에 월세 10만 원 내외입니다. 다시 한번 수급자 월세 5만 원, 일반 저소득 월세 10만 원. 셋, 자격 기준은 3가지.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 1인 가구월 234만 원 이하 1순위, 자산 총 자산 2억 7천만 원 이하, 차량 3,700만 원 이하. 다시 한번 나이, 소득, 자산. 이 3가지. 넷, 부부 세대 분리에도 중복 신청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세대 분리에도 부부 중복 신청 불가. 다섯, 신청은 LH 청약 플러스 apply.lh.or.kr 마이홈 포털 www.myhome.co.kr LH 콜센터 1600에 1004번. 다시 한번 LH 청약 플러스 마이홈 포털 콜센터 1600에 1004번. 아까 말씀드렸던 박순례 할머니 기억하세요? 복지사 선생님 도움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을 했습니다. 몇 달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당첨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보증금 250만 원에 월세 5만 원짜리 집에서 사세요. 1층 복지관에서 날마다 점심을 드시고 노래교실도 다니십니다. 밤에 혼자 주무셔도 비상벨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으시대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런 집이 생길 줄은 몰랐지. 이창수 할아버지도요. 딸이 LH 청약 플러스 앱을 대신 설치해주고 관심 고객 등록을 해뒀어요. 공고가 뜨자마자 신청했고 지금은 월세 5만 원짜리 집에서 1년째 사고 계십니다. 무릎 물리치료도 복지관에서 받고 같이 밥 먹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딸이 지난 설날에 아버지를 뵈러 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됐다.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딸이 차 안에서 한참 울었대요. 여러분, 오늘 영상 다 보셨으니까 지금 당장 딱 3가지만 해주세요. 첫째, LH 콜센터 1600에 1004에 전화하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관심 고객 등록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에요. 둘째, 마이홈 포털 www.myhome.co.kr에서 본인 지역 공고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열려있는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셋째,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링크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보시기 어려우신 분은 자녀분이 대신 영상을 틀어드리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한테 꼭 닿았으면 합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 신청만 하면 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박순례 할머니도 이창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설마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그런데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게, 더 당당하게, 더 오래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가 그 자격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고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